그래도 한 15,000. 100배는 올랐죠. 네, 0.3초 언더이지 않을까. 네, 0.3초. 역대급 광풍이 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코딩입니다. 이번 인터뷰 컨텐츠는 요즘 엄청나게 핫하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NFT계에서 거의 신으로 불리고 계시죠. 네, 메타콩즈와 실타래 성공으로 국내 NFT를 선도하고 계시는 갓두이님, 아닙니다. 이두이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갓두이는 아니고 그냥 사람 이두이입니다.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폭로할 게 있는데요. 이제 NFT 시작하기 전에 조코딩님 저희 회사 직원이었잖아요. 예. 멋쟁이 사처럼 직원이었고 그 앞서서 멋쟁이 사처럼 학생이었고 저랑 되게 돈독한 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블록체인 이제 비즈니스 시작하면서 조코딩님한테 연락했거든요. 한번 같이 영상 한번 찍자. 조코딩님이 그때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블록체인 아닌 것 같다. 블록체인 인터뷰는 진행할 수가 없다. 네, 안목이 거의 쓰레기였습니다. 네. 그 우리 사이에서 이거를 거절할 건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이님이 뭐 요청 주시면 바로 달려가는 걸로. 제 생각은 뭔가 블록체인 이게 왔다 갔다 할 때여서 이거 했다가 뭔가 투기 쪽으로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뭐 네. 투자가 안 섞이는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래도 우린 기술을 하는 사람이니까 예, 네, 맞습니다. 기술자의 입장에서 본 블록체인도 되게 의미가 있는데 맞아요. 이제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NFT를 하셨으면 그때 했으면은 진짜 메타콩즈가 150 클레이에 네. 인팅을 했으면 조코딩님 퇴사하셨잖아요. 몇 살? 저희 퇴사한 직후에 저희가 메타콩즈 하나씩 다 나눴거든요. 네, 저희 전 직원한테 안 받고 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실타래씩 전 직원 다 나눠드렸는데 진짜요? 또 안 받고 퇴사하셨습니다. 저희 안목이 거의 쓰레기인 것 같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들고 계셨으면은 그거 거의 연봉 넘기는데. 그러게요. 네. 반성의 시간이었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NFT가 핫하다 하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NFT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NFT는 사실 기존에 여러분들 아마 뭐 토큰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예요.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뭐 리플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계속 잘게 쪼개질 수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하나 산 사람이 있고 0.5개 산 사람이 있고 되게 많은데 NFT는 0.3개가 없습니다. 그냥 1개, 2개, 3개 이렇게 정수로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번호가 쫙 있는데 그 각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산 토큰과 제가 산 토큰이 다르고 제가 산 토큰과 얘가 산 토큰이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1 이더리움을 뭐 거래소에서 산다고 했을 때 내가 오늘 사든 내일 사든 아니면 내 다른 친구가 사든 다 똑같이 1 이더리움이잖아요. NFT는 내가 산 거랑 저 친구랑 산 거랑 다 다르고 그 다르다는 걸 좀 명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이 될 수도 있고 음악이 될 수도 있고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형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림으로 출발했는데 요즘은 음성도 되게 많고요. 요즘은 동영상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형태의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토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가치 있는 이유가 이제 유일하다라는 점이 그쵸? 가치가 있을까요? 주민번호라고 생각하면 되게 편한데 주민번호 내 거랑 저 친구랑 무조건 다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NFT도 다 다른 거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행사들과 수많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떠나서 메타버스에서 이벤트 할 수 있고 심지어 요즘 오프라인에서도 이벤트를 NFT 가지고 하려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멤버십으로 가는 게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고 또 어떻게 갈지는 또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것을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풀지는 아마 또 그런 것들은 비즈니스하는 분들이 또 알려주지 않을까. 이제 NFT가 엄청 핫한 상황인데 가장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갓두이님을 모셨습니다. 갓두이는 아닙니다. 전 이런 거에 굉장히 어색한데 자꾸 저기 메타콩즈 마케팅 팀에서 해시태그 나 진짜 제발 저 좀 놔두세요 하지만 계속 대표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NFT 사업이란 게 되게 신생 사업인데 네. 어떻게 알고 시작을 하게 되신 건가요? 사실 저는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네네. 여지가 없고요. 네네. 이걸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푸냐에 있어서 지금은 약간은 계속 출렁출렁거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과도기는 지난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져 있잖아요. 옛날엔 있을 수 있다 없을 수 있다의 그 과도기는 넘어갔고 이제 있을 수 있다고 완전히 넘어갔는데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자와 비즈니스하는 사람들끼리 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왜 시작했냐면은 사실 NFT가 우리나라만 열풍이 안 불었어요. 외국에는 다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국 시장만 빵 뚫려 있거든요. 물론 도지 사운드 클럽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 도지 사운드 클럽 하나만 있어서는 일단 NFT가 생태계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되게 많아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이것도 있고의 하나가 되고 싶다라고 해서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달이 돼 버려가지고 거기서 거의 뭐 태양이 됐죠. 태양까지 아닙니다. 갈 길은 멉니다. 그래서 달 정도로 합시다. 네, 그래서 달 정도가 됐는데 일단은 저희도 갈 길은 되게 많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NFT를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럼 메타콩즈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메타콩즈는 고릴라 만 마리가 서로 다른 옷을 입거나 서로 다른 뭐 모자를 쓴다거나 서로 다른 고릴라들이 있는데
네, 이 고릴라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게 되는 거이죠.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저희가 계속 비즈니스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열심히 풀고 있어가지고 감사하게도 가격은 그래도 처음 민팅가보다는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합니다. 그때 처음 해가 150 클레이. 맞아요, 150 클레이 150 출발했어요. 클레이에서 지금 현재 촬영하는 시점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돼가지고 모든 자산이 폭락할 때인데 그래도 한 15,000 네. 지금 15,000 클레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100배는 올랐죠. 100배는 이렇게 엄청난 프로젝트가 된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NFT가 사용차가 없으면 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든 아니면 비즈니스적으로든 사용차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감사하게도 어쨌든 협업하는 파트너가 되게 좋은 분들이 많이 제안을 하셔가지고 쓸 때가 많다. 자랑할 때도 많고 CGV에 메타콩즈관도 생겼고 그거 포함해서 지금 연락 오는 데들도 되게 많고 네,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거 메타콩즈 이후에도 이제 지릴라라고 해서 세계관을 좀 확장한 NFT도 출시했는데 맞아요. 이거는 오픈시에서 전 세계 1위를 아, 찍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와 대박이다 싶었는데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릴라는 생태계를 확장하자는 입장에서 만든 게 저희 지릴라 프로젝트이고 사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냥 빠르게 행동하자가 제일 커요. 지금 한국은 너무도 아쉽게 지금 뒤쳐져 있는 블록체인 쪽으로 뒤쳐져 있는 마켓이거든요. 해외에서 잘 되고 있는 거 일단 패스트 팔로우를 일단 다 잡아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구자가 돼도 돼야지 아직 출발도 안 한 갓난애기가 나는 이제 뭐 과학자가 되려고 해서 이제 막 대학교 가려고 하고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생태계를 좀 만들자는 입장에서 해외에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참고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막 이런 뮤턴트들이 되게 많이 유행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도 일단 빠르게 따라가자는 입장에서 지금 계속 아트웍을 동원해가지고 NFT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NFT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확장해서 뭐 메타버스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메타버스와 연계가 되는 걸까요? NFT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이거든요. 왜냐면 메타버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몸이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거의 디지털이고 여기는 내 현실이고. 네, 그래서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닌 내 다른 아바타가 넘어가야지 되는 게 메타버스인데 거기에 쓰일 NFT를 만든다라는 게 사실 지금 NFT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 되게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그 메타버스를 옛날 싸이월드처럼 내가 열심히 막 메타버스 안에서 미니미를 열심히 꾸몄는데 싸이월드가 뭐 다시 부활하고 있지만 잠깐 내려갔었죠. 잠깐 많이 내려갔었죠. 네, 내려갔을 때 내가 그동안 부은 돈이 가치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동네 이제 요즘의 메타버스는 내가 산 NFT를 가지고 A라는 데도 가고 또 B라는 데도 가고 C라는 데도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NFT가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옛날에 뭐 이제 싸이월드 같은데 미니미 꾸민 건 내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내 회사 거잖아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없어지면은 내가 만든 열심히 공들이는 아바타도 없어지는데 네, 지금 메타버스는 좀 다르다. 모든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NFT 시장이 같이 커나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가 메타버스와의 확장까지 고려하면은 정말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네.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연말 또는 내년 초쯤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엄청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고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샌드박스 메타버스도 아마 그때쯤이면 좀 이제 제대로 오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리트복스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때쯤이면 NFT 연동이 거의 끝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거기서 놀려면은 NFT는 뭐 필수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타콩즈 이후에도 이제 실타래라는 P2E 게임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그건 어떤 프로젝트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타래는 카드로 하는 게임인데요. 내가 카드 5장을 가지고 그리고 상대방은 또 카드 5장을 가지고 서로 이제 카드를 하나씩 내면서 이기고 지고가 판단되는 그냥 간단한 카드 게임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많아질수록 이제 복잡한 룰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게임을 내거나 계속 확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타래 프로젝트는 이제 P2E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P2E라는 것은 그냥 장르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블록체인 게임이거든요. 블록체인 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일단 포인트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타래가 일단 P2E 게임인데 P2E 게임이라면 이제 국내에서 되게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맞아요. 무돌 이런 것도 되게 맞아요. 막 되게 잘 되다가 폐지되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P2E라고 해서 좀 규제가 문제가 혹시 없었을까요? 네, P2E 규제는 사실 엄청나게 심하고요. 왜냐면은 아예 그냥 뭐 적당히 이렇게만 해라는 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지 마가 전혀 하지 마. 네, NFT로 하는 것은 그냥 자율심사도 통과를 못하고 그냥 하지 마가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고 근데 우리나라 빼고 다 할걸요. 우리나라 중국 빼고 아마 다 할걸요. 아 진짜요? 네, 특히나 동남아는 지금 P2E 때문에 돈이 글로 다 몰리고 있고 이 상태로 2-3년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갑자기 진짜 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확 들 타이밍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너무 심한데 그래서 저희는 규제를 좀 피하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좀 마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홀더분들께서는 아 이게 좀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든 거 아니냐. 네, 그것 때문에 피드백도 많이 받았는데 이건 사실 진짜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네 워낙 세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한국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진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마련해 놓고 조금씩 확장을 좀 해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AMA를 들었는데 되게 아이디어가 진짜 신박했습니다. 프로 구단처럼 이제 운영을 하신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프로 구단을 운영할 거고 네네. 프로 구단을 운영하면서 이제 월급을 주는 형태로 실제로 그냥 뭐 프로 구단들은 월급을 주잖아요 선수들한테. 게임에서 번 그 포인트를 바로 현금화 시킨다가 아니라 게임에서 실력이 쌓였으면은 그 실력을 바탕으로 네, 월급을 주는 거는 뭐 대회를 열고 거는 뭐 이미 e스포츠 시장이 이렇게 커나갔으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의 뜻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에서도 제가 최근에 아. 봤는데 국회에서도 이제 NFT 관련 규제 네. 관련해서 뭐 발언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발언이었나요? 그냥 그 말 했습니다. 2017년, 2018년도에 가상자산 거래량의 3분의 1이 전 세계 3분의 1이 한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집중을 받았어요. 이런 경우가 사실 흔하지 않은데 진짜 흔하지 않은데 이제 파이낸스 쪽으로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우리나라 집중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인이나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시장에 영향을 탁탁탁 주는 마치 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막 무슨 이벤트가 열리면은 갑자기 우리나라 막 주가 흔들리고 이러잖아요. 그 반대인 상황이 일어난 거죠. 한국에서 뭐 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이제 한국의 선택은 이제 규제 일관으로 갔죠. 물론 말로는 그냥 뭐 성장이다라고 했으나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전 세계 거래량의 3%가 안 되는 되게 작은 나라가 됐는데요. 그걸 키웠어야 한국이 계속 이제 집중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흔히 말하는 한강의 지적이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올지 않을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사실 그때는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이런 거래소들이 엄청 많았는데 미국이 거의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2등, 3등, 4등 거래소가 전부 미국이에요. 근데 바이낸스는 사실 국적이 불명이라고 하지만 2, 3, 4등 전부 코인베이스고 뭐 FTX고 전부 미국인데 바꿔 말하면은 미국은 규제를 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동시에 성장을 계속 시킨 거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키우고 이상한 사람들 다 날려버리고 이런 규제와 성장을 동시에 시켰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레벨에서 다시 2, 3, 4등을 꿰차고 들어갔는데 한국은 그냥 규제 일관 너네 안 돼. 라고 하니까 그 당시 1등이었던 어피트가 지금 19등으로 떨어졌고 네 그래서 NFT 지금 한국이 저희가 얼마 전에 1등 찍었는데 네 지를라로 글로벌 1등 찍었는데 똑같이 규제한다고 하면은 저희도 지금 1등이지만 앞으로는 또 엄청 밀릴 거예요. 네 하지마 하고 또 계속 문제다 사회적 이슈를 발생을 시키면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돼서 그러지 말아달라. 우리 나쁜 짓 할 사람 아니고 저는 되게 떳떳하게 사업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도 저희 사실 블록체인 하는 거 전부 싱가포르 회사긴 합니다. 저희 멋쟁이 사업처럼 자회사가 싱가포르에 있고 본 회사는 미국으로 이사를 해서 미국 회사가 됐고 근데 너무 아쉽잖아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이 싱가포르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텐데 이건 좀 너무 그리고 저희 같이 막 혁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단 회사를 외국으로 돌리고 시작할 텐데 네 이거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저도 한국에서 사업하고 싶습니다. 네, 이런 말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내가 미쳤지 이 말을 왜 했을까. 네. 국회에 계신 분들이 또 듣고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너무 다행인데 이두희 저놈 죽이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글로벌 NFT는 이제 국내 이제 대한민국이 좀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제발요. 규제를 막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국내 규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 저희도 네. 이제 메타콩즈로 어쨌든 시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네네. 저희한테 연락 오는 팀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봐도 이분은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네 실제로 있어요. 이런 분들을 다 필터아웃 시킬 수 있는 규제면 사실 저는 진짜 대환영이고 또 재밌어요. 저희가 막 미팅까지 이제 다 어레인지 한다, 이메일을 다 어레인지 한 네. 다음에 서로 뭐 멀리 있으니까 뭐 화상으로 하자 뭐 여기까지는 뭐 지금 일반적이니까 네네. 화상으로 했는데 일단은 음성 변조로 미팅하는 팀도 심지어 있고 아 진짜요? 네 얼굴 안 까는 팀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딱 들어가서 얼굴 키시죠 했을 때 안 키잖아요. 그럼 저희는 그냥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데 이거 먹고 나르는 약간 네. 그런 네 그래서 그런 팀만 잘 필터 아웃 하든지 잘못했을 때 엄청나게 이제 처벌을 세게 해가지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러그풀이 일어나면은 진짜 뭐 한국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대환영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러그풀을 해도 규제가 그렇게 세지 않나 봐요. 네 사람들이 러그풀을 하잖아요 지금. 네. 네 한국에서 네 NFT 방 만든 다음에 열심히 네. 팔고 갑자기 방 뭐 폐쇄시켜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나라에서 발 벗고 나서 잡아야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잡는 걸로 규제를 갔으면 좋겠고 근데 진짜 저희처럼 얼굴 까고 진짜 사업자 등록 다 하고 다 하는 수준이 아니죠. 그냥 네 저희는 뭐 홈페이지가 한번 다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팀들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마 너네 잘못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실타래에서 약간 미니 프로젝트들 길쌈이나 네, 뭐 이런 맞아요. 몇 개들 했었는데 그거는 혹시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 그 법무법인이랑 다 얘기하고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길쌈 같은 경우는 더 지니어스라는 게임이랑 그거에서 파생된 게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한때 2015년도에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던 게임 장르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를 그냥 블록체인화 시켰다일 뿐이지. 근데 그거 자체 이벤트는 뭐 엄청나게 많았으니까 불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너무도 당연히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게 블록체인만 안 붙어 있으면은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하는 건데 그냥 블록체인 들어갔으니까 막 법무 검토받고 뭐 하고 뭐 변호사님 미팅하고 너무 많아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결제 시스템 붙여서 했으면은 그냥 얘네 재밌게 이벤트 했구나, 그냥 재밌게 노네 이렇게 했는데 블록체인이라고 얘네 좀 더 봐야겠는데 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NFT 프로젝트 지금 메타콩즈 실타래 외에도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도 네. 되게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랑 함께 하고 싶어하신 팀이 되게 많은데 지금 어저께 민팅 끝났죠. 아, 예, 선미야. 예. 네. 저도 민팅 실패했죠. 아, 예. 0점. 저도 실패했습니다. 네. 0점. 어렵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거 네. 저 데이터 아직 안 봤는데 네. 네, 0.3초 언더이지 않을까. 네, 0.3초. 역대급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런 팀이 있으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우고 있어요. 어.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 일 하기도 바빠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실타래 하느라고 지금 정신 없고 메타콩즈 하기에 지금 정신 없는데 저희 생태계 확장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8개 정도 9개 정도 팀한테 저희가 기술 서포트를 되게 엄청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NFT 프로젝트가 좀 많아져야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이 좀 많아야 좀 이쁘지 그냥 별 하나 딱 떠 있으면 찾기도 빡셀 거고 있는지도 모를 거고. 네, 그래서 저희 많은 별들을 꾸며놓은 밤하늘이 되고 싶다. 약간 저희 목표입니다. 대한민국의 NFT를 거의 진짜 다 키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잠을 못 자고 있어. 진짜 평소에 막 거의 한두 시간 자신다고 막 그 올라오는 거 보고 진짜 짠했습니다. 저희가 보통 업무가 끝나면 새벽 7시쯤 업무가 끝나요. 네, 왜냐면은 낮에는 미팅 다니라고 너무 정신없고 한 8, 9시부터 이제 일이 다 끝나서 팀이 모이거든요. 그때부터 개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개발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날 이제 한번 랩업 딱 하고 마무리하고 하면 6시쯤 되고 집에 와서 씻고 뭐 하고 하면 7시 8시쯤 되거든요. 그럼 그때 자기 전에 스케줄 딱 보면은 다음날 10시 오전 10시 미팅이라고 3시간 후에 미팅인데 어쩌지? 2시간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동 중에 계속 자고 그냥 그 점심 먹고 한 또 1시간 좀 누워 있고 이렇게 지금 2달을 살았는데 몸이 버티네요. 저는 이거는 이제 실려가겠다, 응급실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몸이 버티는 거 보면은 네, 아직은 체력이 있는구나. 진짜 갓두이님이 괜히 갓두이님 아니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막 세븐 쪽 민팅 코드 막 봐드리고 그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선미야 쪽 콜 하고 그다음에 또 메타콩즈 일 이제 메인 작업이죠. 메타콩즈 일 터지고 그다음에 실타래 일 터지고 그러면 여기 뭐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신이 없으시겠어요. 네, 저녁 딱 먹고 나면은 와,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갔구나.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진짜 틈틈이 저 실타래 디스코드에서 진짜 맞아요. 계속 채팅 진짜 올라오시는 계속 떠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짬나는 모든 시간에 그냥 계속 떠들고 있고 이렇게 해야 그래도 우리의 진정성을 좀 알지 않을까. 어쨌든 이 NFT는 소통이 거의 핵심이고 저는 열심히 떠들어서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을 해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열심히 하는 걸 모르시면은 이게 또 전달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고 계속 전달을 해야 이제 서로가 좀 친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아쉽게 뭐 해킹을 당하거나 제가 해킹 당한 걸 구제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근데 한번 해킹 당한 것을 이제 더 이상 안 당하게끔 이렇게 좀 세팅을 좀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쉽게 저희 NFT 좀 이게 해킹 당하신 분들 또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또 이렇게 또 가이드 잡아드리고 화상 연결해 주시죠. 네, 그리고 절대 네이버 클라우드에 전대 시드구문 올리지 마세요. 프라이빗 키를 이렇게 관리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어제도 2시에 이제 홀더분 한 분이 이제 또 지갑이 털리셔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이메일로 쏘신 거예요. 네이버 이메일로 나에게 보내기를 한 다음에. 그래도 털리나요, 근데? 네이버 이메일이 털리면은 네이버 같이 털리죠. 털리면. 보통은 사람들이 이메일 비밀번호를 다 같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A 사이트, B 사이트, C 사이트, D 사이트 하나 이렇게 다 같이 쓰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털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털려가지고 네이버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 되는 거죠. 로그인해서 이메일을 봤는데 거기 프라이빗 키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바로 로그인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산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것도 이제 너무 안타까워서 또 다 봐드리고 어제도 막 2시 봐드리고 자야지. 실타래 첫 민팅 때 처음에 이제 저희가 1000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120개가 봇이 쓸어 갔어요. 사실 다른 프로젝트 보면은 진짜 30%씩 봇이 쓸어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10,000개로 보면은 사실 1%가 털린 거고 뭐 1000개로 보면은 이제 10%가 털린 건데 그날 저희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셨는지 네, 이제 봇 털어간 것에 대한 되게 클레임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때 11시에 긴급 회의하고 그래 처음부터 다시 짜자. 진짜요? 네, 컨트롤 처음부터 다시 짜자. 봇 방지할 수 있는 컨트롤 짜자. 해가지고 아이디어 회의하고 새벽 4시인가에 아이디어 결정됐고 그때부터 컨트롤 24시간 짜는데 이게
혹시라도 말로만 얘가 밤샌다고 하고 아, 네네. 실제로 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네. 그래서 실제 현실 밤새는 걸 보이기 위해서 디스코드에 계속 이 시간에 떠들었어요. 아, 네, 여러분 이만큼 짰습니다. 와. 이만큼 짰습니다. 와. 디플로 돌리겠습니다. 와. 그리고 네. 오후 8시에 오후 8시래. 아침 8시에 네. 이제 그 디스코드에서 테스트 하실 분 아, 네, 손 들어 주세요라고 해 가지고 이제 테스트 하실 분들이 다 손을 드셨고 그분 테스트 하셨을 때 정상 동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뭐 초코를 들었나 아무튼 쫙 드리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날 미팅에서 보시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저도 봤었는데 라이브 끝나고 봇을 막 계속 잡아내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거의 페인 돼 가지고 구석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네, 그때 이제 이렇게 밤새는 건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했으나 그때가 시작이었을 줄은 꿈에도 몰라. 1월 12일부터 지금 2월 20일이 넘었는데 네. 한 달 넘게 밤새고 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네. 요즘에는 또 카이카스 지갑이 민팅할 때 보통 오류가 많이 나시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것까지도 또 새로 만들고 거래소도 만들고 와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이게 클레이튼이 갈 길이 좀 먼데 네네네. 저희가 원래는 이더리움에서 좀 개발을 했었는데 네네. 네, 이더리움에는 진짜 좋은 툴들이 너무 많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거버넌스 시스템 만들겠다. 그러면 그 스냅샷 같은 거 쓰시면 되고 되게 많은 툴이 있는데 요 클레이튼에서는 뭐 투표 한번 합시다 하면 투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거버넌스 투표 툴이 아직까지 없었다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 이더리움에서 지갑이 가끔 뽑긴 하는데 웬만하면 안 뽑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뽑는 날이 없습니다. 네, 그냥 매일 뻗어요 매일. 그래서 그냥 만들어 버리자가. 그냥 만들어 버리자. 국내 거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거의 이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쉬운 건 블록체인 네. 하면은 다들 떠올리는 게 지금 거래소잖아요. 네. 네, 그냥 거래소에서 토큰 거래한다. 근데 실제 블록체인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블록체인 거래할 때 그 비트코인 같은 거 거래할 때 블록체인 쓰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그냥 거래만 할 뿐 실제로 이제 내 토큰을 내가 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거기에 찍혀 있는 숫자만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래가 아닌 블록체인 생태계가 좀 많이 커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맞아요. 네. 요즘에는 워낙 큰 기업들도 다 NFT, 다 블록체인 다 뛰어들고 있어서. 네. 옛날에는 20대들이 하는 게 이제 막 메타마스크 막 이런 어려운 지갑들이었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세월이 흐르면서 그 20대 후반이던 사람이 이제 30대 초반이 됐고 네. 그분은 메타마스크 할 줄 아시는 분들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 40대 분들도 이제 메타마스크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생태가는 자연스럽게 커지지 않을까. 마치 저 나이 많으신 분들은 여전히 저 놀란 게 네. 저희가 이번에 이사를 갔거든요. 집주인분께서 네. 연세가 꽤나 되시는 분인데 네. 그분은 여전히 통장을 들고 다니세요. 통장 네. 종이. 종이 통장 가지고 여전히 은행 가서 입금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은행 가서 이제 그걸 내역을 보고 맞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냥 우리 핸드폰으로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의 이제 세대가 점점점 이제 바뀌는 거고,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블록체인에 익숙한 20대가 이제 30대로 40대로 넘어와서 인구의 메이저리티를 차지하는 순간 이거는 이제 정해진 방향이다. 역으로 블록체인 쓰다가 안 쓰기는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해진 방향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NFT 현재 엄청나게 핫하고 네. 광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잠깐의 광풍일까요? 아니면 이게 계속 커지는 시작일 뿐일까요? 사실 그거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가 답인데 롱텀에서 봤을 땐 무조건 성장한다가 제 확신입니다. 그냥 믿음을 넘어선 확신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장 1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롱텀으로 5년 본다, 10년 본다 이러면은 성장을 안 할 수가 없는 마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NFT라는 것의 가치를 점점 사람들이 알 거고 블록체인 가치도 거의 2천만 원 시절 때 네, 그때 이제 광풍이다. 세상 망한다라고 했을 때 네네. 이제 다들 집어 던지시고 300만 원까지인가 떨어졌잖아요. 지금 뭐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뭐 4천만 원 정도인 거는 그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게 시장이 커졌구나라고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편리함을 느끼는 사람은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어쨌든 라이징 마켓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제 NFT 시장이 뭐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프로젝트도 많이 시작하시고 네.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좀 업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갓두이님으로서 한번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딱 두 개인데 처음에 그냥 얼굴이 안 까져 있는 프로젝트는 그냥 아예 투자하지 마시고 그냥 안 보시는 게 답이에요. 얼굴을 깠으나 사실 얘가 먹고 튀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발생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다 믿고 걸으시는 게 무조건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러그풀 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먹고 튀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라도 있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게 낫고 프로젝트 리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빠이 그냥 볼 것도 없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아무리
좋으신 분들이 하더라도 NFT를 유틸리티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능력이거든요. 이 NFT를 가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면은 가는 건데, 그리고 그 분명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 가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NFT 발행이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저는 안 하거든요. 뭐 그림 되게 유명한 그림을 NFT화 시켰다. 그래서 저는 아예 관심도 갖지는 않습니다. 이거 가져서 뭐 할 건데. 물론 아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쓰이는 게 분명해야 되고, 그 쓰이는 것이 이제 체인에 남아 있어야, 이제 블록체인에 남아 있어야 이게 진짜 가치가 있지. 이게 체인에 남아 있지 않고 뭐 모르겠어요. 되게 다양한 형태로 쓰려고 하는데 NFT를 그게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콩지랑 실타래는 계속 유의미한 체인 위에 유틸리티를 만들어 나갈 생각이고, 네, 그런 것들로 저희는 가치를 계속 상승시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얼굴이 까져 있고 되게 유틸리티 정말 실용성이 있는지를 네.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질문들은 끝인데 혹시 뭐 추가로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방송 잘 봤습니다. 어떤 조코딩 조래피. 플래피보드 감사합니다. 조래피보드 네.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그렇지. 블록체인을 안 한다고 했던 분이 지금 네. 블록체인 NFT를 찍어내고 계신 맞아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아. 근데 진짜 네. NFT가 물론 뭐 내년에 규제 때문에 또 망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거는 글로벌 트렌드가 너무 분명한 게 지금 동남아는 NFT 올인이라고 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자금이 거기로 엄청 쏠려요. 그러면 무서운 거는 돈의 힘이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돈이 다 몰렸을 때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파괴력을 발휘하는 뭐 2년 뒤 3년 뒤에는 따라잡으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거다라고 저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규제 이런 것도 이제 적절한 선에서 좀 스캠을 막는 쪽으로 맞아요. 스캠은 네. 진짜 막아주세요. 네, 문제입니다. 스캠을 막는 쪽으로 하고, 이제 진짜 열심히 이 생태계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장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의견을 더해 봅니다. 네, 그러면 진짜 바쁘신 시간을 겨우 쪼개서 와주신 갓두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 여러분 쑥닷컴도 많은 구독 응원 부탁드리면서, 쑥닷컴 리플도 열심히 다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저희 하늘과 같은 지숙님께서 채널 열었으니 쑥닷컴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쑥타컴 진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쑥타컴도 구독 좋아요 많이 네. 부탁드리고, 조코딩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